자, 이런 식으로 터치 영역까지 고려한 디자인, 그리고 간격이 절대값인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모바일 하단 독바, 아니면 내비게이션 바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 하단 독바를 디자인을 좀 해볼 겁니다. 처음 하나는 제가 이론하고 같이 해서 천천히 원본 속도로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아마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른 케이스들의 독바들을 좀 빠른 배속으로 해서 아마 디자인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총 5개 정도가 디자인이 나올 거로 생각되고요. 오늘은 어도비 XD2를 가지고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럼 바로 어도비 XD2로 가보시죠. 자, 다들 어도비 XD 화면으로 와주셨나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앞에 아이콘을 4개를 좀 선발해서 넣어놨습니다. 네, 오늘 하단 독바 내비게이션 바에는 아이콘이 총 4개가 들어가는 독바가 될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일단 독바를 디자인하기 전에 내가 모바일의 사이즈를 몇 배수로 디자인할 건지를 설정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50 아이폰 X 사이즈에 곱하기 2배수 사이즈로 대지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만약에 나는 1배수 디자인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이 750의 절반인 375값으로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 세로값은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래 모바일은 페이지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세로값은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세로값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왜냐하면 오늘 강의는 하단 독바, 내비게이션 바를 하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일단 아이콘 4개를 좀 세팅을 해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단 독바 같은 경우는 하단에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하단 독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죠? 자,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하단 내비게이션 바의 일반적인 형태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보통은 이 녀석이 이렇게 해서 하단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게 좀 일반적인 형태죠. 예전에 제가 하단 독바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5개짜리하고 3개짜리 케이스만 만들었더라고요. 4개짜리 케이스를 만들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김에 4개짜리를 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런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약간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핀터레스트 가면 핀터레스트 독바가 공중에 이렇게 붕 떠가지고 라운드 형태의 특이한 독바들이 있어요. 그런 독바의 형태를 같이 한번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그런 독바를 디자인할 때 문제점들과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를 좀 짚어주면서 디자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단 독바 높이값이 가장 중요하겠죠. 높이값은 보통 100에서 120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사이트에 맞는 높이값을 최적화시켜서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이 높이값은 정해진 건 없어요. 자, 저는 오늘 그냥 최대치인 120의 높이값으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좌우 이 가로값 있죠? 가로값은 600 정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600으로 한 다음에 라운드를 최대한으로 준다고 했죠? 핀터레스트 독바 같은 느낌으로요. 자, 가운데 정렬 됐으면 이제 이 스트로크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에 그림자가 좀 떠 있어야겠죠? 한 10에 10에 한 30 정도의 8 정도?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조금 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한 6 정도로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6 정도. 약간 은은하게 그림자가 퍼지도록 말이죠. 자, 그러면 이 600 안에 이제 이 아이콘 4개를 꽂아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꽂아야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 녀석들의 간격을 잡아주면 될까요? 이 아이콘들의 간격을 뭐 이런 식으로 40, 40, 40 이렇게 잡아주면 될까요? 좀 좁으면 60, 60, 60 해서 그룹해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하면 될까요? 물론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또 정확하다고 할 수도 없는 방법 중 하나예요. 왜냐면 지금 터치 영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안 돼 있죠. 터치 영역에 대한 고려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독바 같은 경우는 버튼이 이 흰 색깔 독바 이게 전체 버튼이 아니라 이 아이콘 하나하나 이 하나하나마다 고유의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념 자체가 그래요. 그쵸? 그래서 이 카메라를 누르면 이 카메라에 해당하는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이 라에 해당하는 목록이 뜨거나 뭐 그렇겠죠. 그래서 카메라, 카드, 장바구니, 폴더 이 하나하나가 고유의 버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역을 다 넓게 잡아서 디자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일단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가로값이 600이고 아이콘이 4개니까 600 나누기 4를 하면 150이죠. 자, 150을 영역을 잡아주시면 돼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봅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콘 하나하나를 여기다가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겠죠. 자, 이 방법이 맞는 방법일까요? 틀린 방법일까요? 사실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기 좋은 디자인은 아니라는 거죠. 왜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일까요? 아이콘이 너무 퍼져 보인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왜 퍼져 보일까요? 자, 이쪽이 지금 굉장히 좁고 이쪽이 지금 굉장히 넓죠. 자, 테두리 양끝 테두리가 좁고 아이콘 사이가 넓기 때문에 아이콘이 퍼져 보이죠. 뭉쳐 보이지 않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틀린 디자인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얘는 위에다 두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 이 라운드에 시작하는 점보다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쪽과 이쪽의 간격, 즉 마진을 잡아두고 나서 이 영역 안에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영역 안에서. 자, 봅시다. 그럼 지금 가로값이 600짜리 독바가 있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600 빼기 좌측 40 빼기 우측 40 빼기는 520이에요. 그죠? 자, 지금 좌측 우측을 40씩 우리가 빼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렇게요. 자, 요렇게 40씩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 안에서 520짜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 520을 아까 위에 한 것처럼 똑같이 4로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520 나누기 4는 130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130짜리 하나 만들고 130짜리, 130짜리, 130짜리 딱 요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요.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영역 자체가 터치 영역이 어느 정도 고정값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컬러를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고유의 터치 영역이 잡혔어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퍼블리셔 분이 코딩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틀어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터치 영역까지 고려한 디자인, 그리고 간격이 절대값인 디자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단 독바, 내비게이션 바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주고요. 이것도 불필요하니까 걷어내주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이콘을 선택했을 때 액션을 어떻게 줄 건가? 그거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오늘은 그냥 한 가지 예시만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선택값. 아이콘을 내가 터치했을 때 이렇게 터치가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얗게 파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렇게 이쁘고 아름답고 잘 정리되어 보이는 하단 독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600에서 그냥 4로 나눴던 이 하단 독바 있잖아요. 이 하단 독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하단 독바 걷어내 볼게요. 봅시다. 얘도 똑같이 색깔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색을 채우면 어때요? 딱 봐도 퍼져 보이고 뭉쳐 보이는 게 눈에 보이시죠? 퍼져 보이고 뭉쳐 보이고. 근데 이 방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절대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디자인, 룩적으로, 비주얼적으로, 가독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렇게 뭉쳐 보이는 디자인이 조금 더 하단 독바에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왜 얘가 더 어울릴까요? 이 독바에서 유독 왜 더 어울릴까요? 뭉쳐 보이는 게 떠있기 때문에 그래요. 떠있기 때문에. 공중에 독바가 떠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좌측하고 우측이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붕 떠 있죠. 뭉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디자인 자체가. 아셨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하단 독바에 대해서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특히 라운드에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지, 공중에 떠있는 하단 독바는 어떤 식으로 뭉쳐 보이게 간격을 잡고 터치 영역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는지 배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제가 더 좋은 강의로 한번 찾아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하단 독바 케이스들은 제가 좀 빠른 배속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할게요. 방법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방법과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리가 같이 하단 독바 내비게이션 바라고도 하죠. 이거를 디자인을 해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퍼블리셔의 터치 영역까지 고려해서 절대값의 간격을 맞춰가지고 아이콘을 한번 배치해 봤습니다. 물론 하단 독바 디자인 스타일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배운 디자인 간격 재고 버튼 넣는 그 방법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절대적인 건 없겠죠. 그치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붕 떠있는 핀터레스트 느낌의 하단 독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항상 그 터치 영역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 첫 번째예요. 왜 고려를 해야 되냐면 아이콘 하나가 독립적인 버튼이기 때문이죠. 이 아이콘과 아이콘 거리값이 가까우면 하나를 눌렀을 때 옆에 것도 같이 눌릴 확률이 다분해요. 아주 다분합니다. 이유는 왜냐면 보통 핸드폰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손으로 하단 독바를 누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어때요? 벌써 엄지손가락이 어딜 가리키는지도 잘 모르겠고 옆에 것도 같이 눌릴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이 엄지손가락이 가로로 돼 있으면 터치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은 영역이 좁을 수밖에 없지, 터치하는 영역이. 근데 터치 영역이 한 손으로 하게 되면 이미 엄지손가락이 가로로 다 가려버리고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독바를 총 한 10개 정도의 케이스를 비슷비슷하지만 선택 방법이나 뭐 라운드가 들어가거나 라운드가 나오거나 원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다양한 케이스를 좀 활용을 해봤는데요. 이런 독바 같은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나중에 이제 뭐 모바일 디자인 강의할 때 그럴 때 독바를 좀 이렇게 빠르게 빼다가 쓰려고. UI UX 강의에서는 독바까지 디자인할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빼다 쓰거나 나중에 이제 멤버십 가입 제도가 생기면 제가 이렇게 뭐 버튼 풀세트 무슨 버튼 무슨 버튼 무슨 버튼 독바 따다다다닥 아이콘 따다다다닥 뭐 폰트 따다다다닥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스타일 가이드를 한 판을 만들 거예요. 나중에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은 요 한 판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저장을 해두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세 가지 감사합니다. 마디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